제가 있는 곳은 벤츄라의 포트 와이니미 비치 앞입니다. 한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식사했었던 데에서 한 10분 정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인프라 조성이 잘 돼 있어서요. 비치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체인점을 비롯한 식당을 비롯해 카페 그리고 즐겨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구나. 참 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벤츄라의 포트 와이니미 비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읽어 드리고요. 또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읽으려고 합니다. 집 좀 팔아주세요. 이 타이틀을 보니까 2020년 박미의 여러분 빨리 집하세요. 왜 이것이 생각이 날까요? 당시 2020 그 전해인 2019년 2년 동안에 집값은 정말 더블로 올라갔고요. 더블보다 더 오른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폭등에 폭등을 했죠. 그 이후에도 많은 전문가라는 작자들과 책 좀 몇 권 내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집을 사고 팔고 또 수익을 많이 내보고 적자를 보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그거조차도 알 수 없는 자들이 쭉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 해들이 생각이 납니다. 빨리 집 정리하세요. 이렇게 지금 한 채는 좀 고려를 하시는데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신 분들 정리하세요. 굉장히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노후에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기가 원래 굉장히 핫할 때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를 때 집을 빨리 정리한 사람들은 지금 현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 그렇죠? 예, 전부 현찰을 가지고 은행에 지금 큰 이자들을 받고 현찰을 넣어놓거나 주식이 폭락을 하면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또 부동산들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은 뭐 투자를 하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미리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욕을 먹고 계속 집값은 오르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나와서 여러분 집을 팔라 그런다. 그런 흉흉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흉흉한 말이 아니고 쌍욕 많이 먹었죠. 여러분들이 못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박미TV에서 소식을 전해드릴지 안 전해드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 박미의 여러분 빨리 집하세요는 늦었죠. 지금은 집을 안 사죠. 집값이 폭등을 했다가 떨어지는 게 집값이기도 하다라는 거 정말 좀 잘 들어줘. 부탁이야.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현찰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5%까지 주겠다라는 그런 저축은행까지도 생겨났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집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5%의 이자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8%까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시기가 맞나요?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집 좀 팔아주세요. 이런 타이틀을 걸어서 매매 안 돼, 전세 돌려도 무소식 이런 제목을 타이틀로 걸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쌓이는데 거래량 급감에 창동 주공 60제곱미터가 9.9억이었는데요. 최근에 6.6억, 6억 6천이죠. 급급매만 찾는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하방 압력 지속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억 빠진 급급매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내용을 위에 걸어놨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거래가 실종되면서 매물은 쌓이는데 집값, 전세값은 하락하는 시장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에서 말하기를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59,825건으로 지난해 말 45,296건에 대비해 32%가 증가했다. 그만큼 물건이 안 팔린 거죠. 내놓기만 하지 사람들이 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매물 또한 지난해 말 31,618건보다 44.3%가 늘어나면서 45,629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에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 주인들이 거래 절벽에 매매를 포기해 전세로 돌리고 세입자는 금리 부담에 월세만 찾다 보니 전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9월에 537건, 지난해 말 1127건 대비 절반으로 쪼그라든 상태죠. 지난 7월 644건을 기록한 이후 3달 동안 500에서 600건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잠실 엘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금리 부담 때문에 매수 문의도 드문드문 온다며 이전 호가 대비 수억 이상 낮은 급금매만 관심이 있고 그마저도 문의는 오지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많다. 매수 후이 시장으로 전환되고 수억씩 조정된 급금매 가격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집값, 전셋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8월 기준 누적 하락률이 마이너스 5.16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래 연간 최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잠실 엘스 84제곱미터가 21억에 팔렸는데 직전 최고가보다 6억 원이 내렸다고 합니다.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84제곱미터는 지난해 9월 21억에 팔렸지만 이달 초 15억에 거래됐다고 하는군요. 6억이 내렸네요. 노봉구 창동 주공 19단지도 올해 9억 9,800 거의 10억 돈 60제곱미터입니다. 이 달에는 3억 3,800만 원이 하락한 6억 6천만 원에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어 수요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한동안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멍청이들아. 아유, 이 전문가들 보면 금리가 높으니까 그냥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응? 당신 같으면 지금 10억인데 5억 빌려가지고 582 사시 400만 원씩 이자 내면서 집 사겠어? 안 사는 게 낫지. 월세 그냥 한 100씩 내고 전세금 조금 높여서 반 전세가 한 70% 전세식 월세 보증금을 넣고 100만 원씩 내는 그게 가장 좋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2023년은 누차 얘기한 대로 경기 침체가 들어와 있는 미국을 비롯해 더 심하게 이제 이자가 올까지 올리고 내년부터 슬로우 된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상반기까지 5%가 넘어가는 이자를 보이고, 그리고 이자를 내리기보다는 이제 보합해서 2024년까지 이어지며 2024년 정도부터 이제 서서히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계속 보합으로 갈지 5%의 금리를 유지할지 지켜봐야 된다. 그럼 5%는 적냐? 4%는 적냐고. 거의 8%의 이자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집 사는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급매가 실거래가로 잡히고 있다며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 부담과 집값 하락 전망에 수요자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짙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와도 이미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020년 여러분 방미에 빨리 집하세요. 정말 발빠르게 얘기했던 저의 여러분 집하세요가 기억이 나면서 오늘 집 좀 팔아주세요. 이제는 사정을 해도 집을 안 사는 그런 시기에 도달되어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칼바람으로 인해 저는 앞으로도 중국, 영국, 엄청나게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까지 집값은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갈 것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집 못 파신 분들은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고수하고 있는 자기 집값에 대해서 고집을 꺾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다 특히 대출이자를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점점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집이 팔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벌써 시작이 됐고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집값이 전문가들은 오른다, 20% 올랐다, 자기 말이 맞았다, 내 말이 정답이었다, 나는 정말 앞을 내다보는 대단한 전문가다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거꾸로 여러분 집하세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이제 집 팔기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집하세요. 막 오르고 있을 때 집은 정리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매가 나오면서 값은 뚝뚝뚝 떨어질 거고 떨어져도 팔리지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분양 공포, 지방 넘어서 수도권까지 덮치며 청약 미달에 미계약이 지금 속출되고 있고요. 전세금 깎아주겠다, 이자 내주겠다 뭐 이런 집주인들의 읍소하는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전세 큰일 났습니다. 전세금 떼일 수 있는 서울 빌라의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질 것 같고요. 집값 하락에 깡통 전세 공포 위험 지역이 어딘가 관악구를 비롯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세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 연말에 8% 이번 11월에 한 번 더 올리죠. 한국은행에서요. 그리고 미국은 11월 2일 날 연준에서 0.75를 올립니다. 그러면 4%의 금리를 이제 11월에 만나게 되고요. 12월에 0.5 또는 0.75를 한 번 더 올림으로 어마어마한 이자를 기준금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내게 되면은 연말 8% 누군가 10%도 이자를 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했더니 콧방울 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참 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자 감당 못하겠다. 은행 대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두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현재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부동산은 계속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게 현재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오늘 끝으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방미에 여러분 빨리 집하세요. 한 번 정도 왜 그랬나 기억하시고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는 현금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다시 돌아온다면 그런 공부를 하면 부자 되는 길로 갈 수 있으니 언제 또 그런 행운을 맞이할 수 있을까? 꿈 한번 꿔볼까요? 꿈이라 말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엊그저께 따뜻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비치를 걸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캘리포니아 LA이기 때문에 훨씬 좀 따뜻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한국은 얼마나 추울지 아마도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코트와 바카를 입은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춥구나. 올 겨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추울지 겁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물가를 비롯해 집값은 다행스럽게 폭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집을 사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은 아마도 2023년 더 혹독한 봄, 여름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여러분들 전부 개인이 가족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